자, 2강 지수의 연산. 자, 1강에서 뭐 배웠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거듭제곱근 확인 작업하면서 거듭제곱근 실수의 개수 몇 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연산의 성질들 그리고 거듭제곱근과 지수와의 확장성형대 관계 보고 지수법칙 적용시켜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장시켰죠. 그치?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자, 앞에서 지수의 연산을 하긴 했었어. 근데 앞에서 1단원에서 했던 지수의 연산은 단항식에 대한 연산꼴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그럼 뭐가 된다? 지수가 포함된 다항식. 의 연산인 거야. 지수가 포함된 다항식의 연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식의 연산들은 1학년 과정에서 주구장창 해왔어. 그럼 생각해봐. 그때 어떤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연산을 했다? 첫째, 전개식. 둘째, 인수분해. 셋째, 뭐? 변형식. 무엇의 변형식? 전개식에 대한 변형식, 인수분해 변형식들. 돼요?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기본 개념은 1강에서 있었던 지수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쓸 거야. 거기에다가 뭘 더 추가시키자? 이제 그 지수가 포함된 다항식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전개 가능하다, 인수분해 가능하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변형식들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거 다 했던 건데? 그냥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거 써서 푸는 연산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었거든. 쌤, 1학기 때 인수분해 공식 되게 많았는데 그거 다 써요? 아니요, 안 써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 13가지 정도의 개념을 잡아서 막 풀었었어. 되게 복잡했었어. 막 묶여있고 뭐 길다는 거 쓰고 막 했었거든. 근데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수분해 그딴 거 안 배워요. 써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웠던 인수분해 개념의 한 30%밖에 안 써.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럼 주로 뭐만 쓰면 돼? 뭐만 있으면 돼? 1번. 공통인수는 뺄 수 있느냐? 2번. 공식은 알고 있느냐? 3번. 없어. 이게 친구야.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뭐 보기차식 언급은 되지만 그게 목적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뭐 대칭 형태 안 나와. 하지도 않아. 짝수 차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 홀수 차수가 없는 다항식. 방금 얘기했잖아. 안 한다고 대칭식. 귀 뚫어줘 제발 부탁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갖다 써야 되는 전개나 인수분해 꼴들은 그냥 공통인수를 잘 끄집어내거나 인수분해 공식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 외적인 건 안 하거든. 왜? 이게 목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지수가 포함된 꼴들도 할 수 있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뻔히 이런 개념을 쓰는 건 알겠는데 안 보여.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유는 지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수꼴 자체가 너무 복잡한 거야. 눈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A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3제곱 있다 치자. 인게 있다 치자. A의 2분의 3제곱 B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딱 보면 이게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여야 돼.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3제곱 빼기 3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에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자,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인다고. 왜? 복잡해서. 와닿지가 않아. 그렇잖아? 내용 형태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 지수의 연산 파트의 관건은 뭐냐? 얼마나 단순하게 보느냐.
얼마나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변형식 정의식들을 갖다 쓸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따라 나오는 개념은 없어. 문제 연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2강은 1강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뤄지는 문제들도 전부 다 뭐다? 보는 법을 연습을 할 거야. 보는 법을. 될까?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개념은 없으면 이게 개념입니다. 끝입니다. 다 쓸 수 있다. 이거 다 써서 연산해야 된다. 단점은 안 보인다. 왜? 지수가 복잡해서. 자, 찍어.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7번. A 양수, B 양수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해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플해서 금방 보여. 딱 보자마자 뭐 보여?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이 같은데 덧셈 뺄셈이 합성공식. 바로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R에 듣고 뭐 되겠어? 주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썼을 때 연산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네. 뭐 나와야 돼? 그냥 A-B죠? 그렇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얘는 뭐 간단해서 대단스럽지 않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아, 그냥 막 써도 되는구나. 단 연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 됐죠? 자, 뭐 요것만 가지고는 이 당연의 특성을 말하기 좀 애매하고. 자, 다음 문제. 자, 18번. 너 뭐 보니? 그건 이따 써야지. 왜 지금 쓰고 있어? 자, 18번.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루트 5래. 그때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값을 구해라.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조건이 있는데 뭐 하긴 했는데 뭐 좀 복잡해? 자, 나 이거 살짝 바꿔볼게. 잘 봐라. 얘를 알파라고 하자. 이걸 베타라고 하자. 근데 잘 보면 A의 3분의 1제곱과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역수지. 이해돼요? 그럼 뭐야? 이걸 알파 잡고 얘를 베타 잡으면 알파 베타는 우선 1이었지. 두 번째, A의 3분의 1제곱을 알파 잡으면 얘는 뭘까? 얘 알파 세제곱이요. 맞아요? 요거는 베타 세제곱이었을 거야.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 알파 베타로 바꾸면 이 문제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루트 5고 알파 베타가 1일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런 문제인 거야. 저 문제는. 확연히 차이가 나. 이거는 우리 1학년 1학기 때 주구장창 했던 거야. 얘는 1학년 때 주구장창 했던 건데 쟤는 되게 남달라 보이거든. 형태가. 돼요? 그래서 항상 관건이 이거야. 얼마나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이대로 풀지 않고 고쳐 푸는 경우 되게 많아. 왜? 이게 실수가 더 덜할 테니까. 단 조심할 건 이렇게 고쳐 풀 거면 얘가 꼭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뭔가 특정 대상물을 갖다 치환시킬 때는 새로운 조건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풀 거야? 간단하죠? 자, 뭐예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바로 나와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나와야 돼. 바로. 그럼 끝났네. 루트 5 세제곱하면 5 루트 5. 얘 1이고 루트 5고 3 루트 5. 따라 답은 2 루트 5.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18번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형태가.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가죠. 19번.
자, 어디 보자. 자, a의 2x제곱은 10이다. 다음에 값 쓸 구해라. 그럼 보통 학생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 자, 첫 번째. a의 2x제곱이 10이야? 쌤.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돼요. 간단하죠, 그렇지? 그럼 뭐 쓸까? 학생들은 ax제곱은 풀마 루트 10 이렇게 쓴다고. 그럼 될까 안 될까? 왜? 될까 안 될까? 그럼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 안 되지? A 양수잖아. 미시 양수야. 미시 양수인데 x에 뭘 넣어도 음수 나와? 안 나오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지수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특정 식의 값을 구하자. 값 구해서 푸는 경우는 조금 자제합시다. 그래서 어떤 형태꼴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낫다. 자, 조건은 갖다 쓰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값을 구해서 넣자도 물론 가능해. 루트 10 넣으면 돼. 된단 말이지.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조금 추구하자. a의 2x제곱이 10이다. 조건이야. 그럼 a의 2x제곱이 나오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조건은 갖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뭔가를 해서 a의 2x제곱이 나오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a의 2x제곱은 뭡니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지. 맞나요? 그럼 뭐해? 주어진 식 분자 분모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치? 분수의 분자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저 곱하면 뭐가 되겠어? 주어진 걸 곱하면 이렇게 바뀌죠. a의 2x제곱 더하기 서로 역수예요. 역수끼 곱하면 몇이다?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끝났네. 10 더하기 1, 10 빼기 1. 답은 11분의 9.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형태는 값을 찾자라는 게 우선적인 형태꼴은 아니야. 그게 되게 만들자. 왜? 값 찾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알겠지? 이런 부분들. 자, 19번 이해될까요? 자,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해 보셔야 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거의 뭐 100% 나와. 물론 학교 시험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근데 백날 복잡해봐야 이 원리적 내용이 바뀌지 않아. 자, 다음 21번. 쓸데없는 물어보지 마. 로그 함수는 저 뒤에 있는데 무슨 로그 함수를 물어봐. 자, 20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조건 두 가지 있습니다. A값, B값 곱하면 8이래. 그리고 A의 X제곱과 B, Y제곱이 같은데 그게 16이래. 자, 뭘 구할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해라.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에서 문제 나올 수 있어. 여기서 지수 파트에서도 문제 나오지만 요 다음 단원 들어가면 로그에서 이 문제 또 나와. 근데 접근법이 좀 달라. 두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자? 보통 이런 식의 문제 풀면 학생들은 어떤 꼴을 많이 따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값, Y값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자, 그러면 조건 봤을 때 자, 이 조건. 저 뭐야? A의 X제곱은 16이고 B의 Y제곱도 16이지. 그럼 여기서 X값, Y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하죠. A가 뭔지냐고. 아니 A가 뭔지 알아도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 자 예를 들어서 16이래. 그럼 X 몇이야? 못 구해. 그렇잖아. 밑이 완전 서로 달라서 구할 수가 없어. 몰라. 즉 이 문제에서 X값 Y값 구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없겠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 x과 y 값을 구할 수 없으면 얘를 통째로 구하자. 얘를 통째로 구하자. 자, x하고 y는 어차피 뭐야? 지수지. 근데 x지수, y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x분의 1 지수와 y분의 1 지수가 필요해. 그쵸? 자, 그럼 주어진 걸 이렇게 봐볼까요? 등식이지. 등식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상관없지. 자, 뭔 말이겠어? 요따가 x분의 1제곱, 요따가 x분의 1제곱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뭐 나와?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네. b도 16의 y분의 1제곱이겠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 수 있죠? 왜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x값 y값 못 구하잖아. 그래서 저 식 자체를 만들려고. 그럼 필요한 것은 x분의 1과 y분의 1이란 지수가 필요해. 두 번째 목적은 얘 때문에 a하고 b를 곱하래. 그럼 a하고 b를 곱할 거니까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든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a, b는 8 있으니까 곱해봐야죠. a, b는 16의 x분의 1제곱, 16의 y분의 1제곱인데 그게 8이야. 자, 미시 같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지수법칙 쓸 수 있겠지. 1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은 8이다라는 식 나오죠.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할 건데 문제는 뭐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지수에 대해서 뭔가 연산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맞춰라. 첫째, 밑을 같게 만들던가 밑을 제일 간단하게 만들던가. 그러면 16은 2의 거듭제곱이겠지? 8도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정리하면 뭐 된다? 2의 4배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은 2의 세제곱이네.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 과정이 너네 다음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지수방정식이야. 이게. 그때 가면 이거 또 배워. 근데 웃긴 건 여기에서 이렇게만 만들어 놔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얘랑 얘랑 같아야겠네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딱 들어. 왜? 밑이 같으니까. 밑이 같은데 값이 같아지려면 지수가 같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지수 방식 풀이의 기본 원리거든. 되겠습니까? 내용돼요? 끝났네. 주어진 거. 얘랑 얘랑 값이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론적인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값은 답이 4분의 3이었겠지. 되겠습니까? 자, 뭐 한 거야? 첫째, 우리가 구할 대상물을 봤을 때 여기는 조건에서 x와 y 값을 구해낼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니까. 그럼 형태상 주어진 저 식 자체의 값을 구해볼까? 그렇다라는 것은 주어진 부분에서 x분의 1과 y분의 1 꼴부터 먼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질문 좀 이따가.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 거치면 이런 꼴이 나왔대. 그러면 또 다른 조건식에 접목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풀리는 거지. 뭐? 자, 내용 되겠어 여기까지? 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거의 100%. 물론 좀 더 복잡하겠지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이 문제에 로그라는 단어 들어가면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목적이 다르다고 했지? 어떤 식이냐? 지수는 이거를 통째로 구해내는 게 목적이야. 지수적인 풀이 방법은. 근데 로그라는 방법을 쓰면 그때는 x과 y 값을 찾아. 약간 결이 달라. 그래서 너희 나중에 이거 학교 시험 들었을 때 서술은 잘 나오거든. 꼭 써 있어. 지수에 대한 개념으로 푸세요. 아니면 로그 개념으로 푸세요. 꼭 써줘.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20번은 이런 문제야. 잘 봐. 조건이 더 붙어도 풀이 방법은 거의 흡사해. 되겠지? 자, 다음 가죠.
21번. 자, 21번도 시험에 100% 나오는 형태. 자, 읽어봅시다.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자, 어떤 비율로, 뭔 말이야? K배 하자고, K배. K배 하자고. 그게 비율인 거야. 확대 복사했어. 큰 글자를 만들었어. 또 확대 복사. 또. 같은 작업을 계속 하래. 자, 그러면 이 느낌이겠네. 자, A가 있었어. 확대 복사했어. 또 확대 복사했어. 또 확대 복사해. 또 확대 복사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자, 몇 배 했다고? K배. 얘도 K배. 했을 거야.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여기에서 이만큼까지는 문제에서의 내용적인 설명인 거고. 자, 이제 문제 보면 뭐야?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몇 번 했다고? 5번. 한 번.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게 한 번인 거야. 한 번, 2번, 3번, 4번. 뭐야? 5번. 했어. 그랬을 때 이 크기는 요 크기의 2배가 된대. 우선 끊자. 그래? 그럼 뭐가 조건 나오겠죠? 자, 요 맨 처음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자. 크기를. 그러면 얘는 크기가 몇 되겠어? K배 있잖아. K알파. 그럼 얘는요? K제곱 알파.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규칙적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5번 진행은 뭐야? 1번, 2번, 3번, 4번. 이게 5회째야. 그러면 저 규칙조차 뭐가 되겠어? K의 5제곱 알파 되겠네? 맞나요? 근데 얘가 뭐라고? 주어진 거는 원래 크기의 2배다. 뭐 나오면? 뭔지 몰라도 K의 5제곱이 2였나 봐. 뭔지 모르겠지만. 자, 조건을 갖다 해석했어. 자, 물어보는 건 뭐야? 그러면 8회째 복사본 글자 크기는 4회째 몇 배니? 되겠습니까? 자, 8회 크기는 4회 크기의 몇 배니? 돼요? 자, 8회 크기 어떻게 생겼어? 규칙선 쫓아가면 K8제곱 알파. 4회째 크기면 K4제곱 알파. 우리 목적이 이거야. 얘 찾으라고. 되겠습니까? 약분되죠? 알파, 약분. K4제곱, K8제곱 약분되지? K4제곱 나누면 되니까. 그럼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 쓰니까 뭐가 되겠어? 지수끼리 빼죠.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조건이잖아. 조건은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 문제는 얘는 지금 K5제곱에 대한 조건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K4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 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양변에다가 5분의 1제곱 해도 될 거 아니야. 따라서 K는 2의 5분의 1제곱 얘를 넣자. 되겠습니까? 끝났죠? 2의 5분의 1제곱의 4제곱이니까 결론 2의 5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21번 문제는 이런 문제야. 이렇게 푸는 문제. 될까? 시험에 항상 나와. 근데 항상 풀이법이 똑같아. 어떤 비율적인 개념으로 뭘 진행하래. 그럼 관계 따져. 조건 만들어. 풀 거 풀어. 끝. 항상 똑같아.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선 지수라는 기본 개념적인 형태에 대한 단원 끝입니다.
됐죠? 자, 2강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